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윤석열, 이준석 갈등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뜨고 이준석은 폭망했다. 이게 뭐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당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이준석이 망하고 윤석열 뜰 거다. 왜냐하면 싸우다 보면 다른 후보들이 가려져요. 근데 잘못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시시비비가 가려지는데, 누가 봐도 이준석이 녹취록 한 건 잘못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당황을 해갖고 자기는 녹취록 한 적 없다. 그런 적 없다. 이러고 있지만 실제로 녹음이 돼 있는 건 뭐 만천하가 다 아는 얘기고, 오히려 없다고 그랬다가 이거 거짓말까지 하냐라고 하면서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후보들이 지금 안 보여요. 이 전쟁에 홍준표 대표 그리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참전을 해서 이제 한쪽은 이준석을 옹호하고 한쪽은 이준석을 이제 비판하는 그런 상황인데, 나머지 후보들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금 분위기가 침체되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윤석열이 이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이길 수뿐이 없는 거죠. 여론전에서 이긴 겁니다. 자, 소식 전합니다. 자, 윤석열, 이준석 갈등에 정미경, 윤석열 어마무시하게 키워졌다. 정말 웃기는 일이다. 제가 봐도 좀 그렇지만 저는 이걸 얼마 전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싸움을 계속하게 되면 결국 이준석이가 더 손해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내용을 한번 보면 이른바 당대표 탄핵 발언을 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상황과 관련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준석이가 윤석열 후보를 어마무시하게 키워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 최고위원은 17일 언론에 다른 후보 이름은 안 나오고, 이거 어제 제가 다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그대로 얘기하시네. 언론에 다른 후보 이름은 안 나오고 이준석, 윤석열만 나온다면서 결과적으로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다. 이건 정말 웃기고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이게 웃기고 이상한 일이 아니라 기자들이 지금 쓸 게 없거든요. 사실 이 국민의힘 내부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제 보도를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간첩 문제, 코로나 문제, 경제 문제, 외교 문제, 안보 문제 더불어서 함께 이렇게 싸워주고, 그러면 이준석도 뜨고 후보들도 뜨고 이런 작전을 세웠어야 되는데, 후보들을 공격하고 내가 왜 문재인과 싸워? 그건 후보들이 할 일이 아니죠. 당대표가 앞장서고 후보들이 또 거기에 합세하고 해서 함께 떠야죠. 그러면 자기도 떴을 텐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이 싸움이 이제는 다른 후보들도 죽였고, 본인도 죽고, 그리고 녹취록으로 그냥 이준석이가 직격탄을 맞아버린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거 아니라고 믿을 사람 대한민국에 몇 명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그냥 끝났다, 이 상황에. 그게 그렇게 돼버린 거죠. 자, 그러면서 정 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과 이 대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 대표가 굉장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2030은 이 대표에게 본인들을 투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대표가 좀 실수해도 우리 당이 잘 보듬고 가야 된다 하면서 당대표를 또 옹호를 해줬습니다. 뭐 맞는 말이에요. 근데 2030이 떠나가고 있어요. 왜? 윤석열 때문이 아니라 이준석 때문에. 정미경 최고가 좀 알아야 되는 거는 2030이 지금 이준석에 실망을 해서 떠나가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준석이 잘할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비겁하고 비굴하고 꼼수 부리고 문재인과 안 싸우고. 2030은 사실 문재인 정권의 최대 피해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과 싸워주기를 바라는데 안 싸우니까 재수없어 하면서 떠나버렸죠. 오히려 민주당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재명이가 문재인과 좀 다른 결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끈하다 이거예요. 젊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이재명이를 좋아하냐 그랬더니만 화끈하다는 거예요. 화끈하다는 거. 참나. 어쨌건 2030이 이준석의 저 비굴함 때문에 떠나가고 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또한 이 대표가 앞으로 크게 성장하려면
지금 이 타이밍에 윤 전 총장이 필요하다면서 더 예의 바르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가야 한다. 그건 정답이죠. 예. 아울러 정 최고위원은 이 대표를 둘러싸고 벌어진 대선 경선 준비위원회 주관 예비 후보자 토론회 갈등과 관련해서 서병수 경준위원장에 대한 선거관리위원장 재임명 시도 등을 두고 이 대표와 다른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슨 진정한 의미의 토론을 할 수 있냐? 경준이 주관 토론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여기에 덧붙여서 정 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 등 일부 후보 캠프가 반발하고 있는 경준이 주관 토론회를 비전 발표회 또는 정책 발표회로 절충하자는 김기현 원내대표의 절충안과 관련해서도 찬성한다면서 비전 발표회 하는 것을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비전 발표회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정 최고위원은 살짝 지금 이준석에게 경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왜 반대하냐? 이건 위법하기 때문에. 후보자 등록이 30일에서 31일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국민의힘 후보자 등록. 그럼 후보자 등록을 다 하고 난 뒤에 비전 발표회든 뭐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토론회를 다 불러다 놓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나 박찬주 대장 같은 경우는 대권 후보로 나왔는데 출마 선언도 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은 안 부르고 다른 사람들 다 부르고 있냐. 지네 멋대로 지금 부른 거 아니냐. 실제로 돈 낸 사람 3천만 원. 예, 이번에 내가 경선에 참여하겠어. 대선에 나가겠어. 3천만 원 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본선 가게 되면 1억 원씩 내야 되거든요. 또 이제 컷오프 통해서 3천만 원 낸 사람들하고 안 낸 사람들하고 구분을 해야 될 텐데 안 내고 다 부르고 또 선언을 했는데, 예? 실제로 자기가 대선 출마한다고 선언했는데도 또 안 부르고. 그러니까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말하면서도 헷갈려. 얘네들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 그야말로 개판 5분 전이 되는 건데, 그래서 비전 발표회고 뭐고 합법적으로 하라는 얘기지,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또 더불어 정 최고위원은 국민의힘과 합당 결렬을 선언하고 제3지대 독자 출마 가능성이 높아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관련해서는 드루킹 댓글 조작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촉구 1인 시위 사례 등을 들면서 이분이 진정 원하는 게 정권 교체라는 진정성이 느껴진다면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11월 초에 결정이 되면 단일화 하시겠다는 뜻인 것 같다. 이렇게 상황을 짚었어요. 맞아요.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면 그때 가서 단일화해도 안철수는 늦지 않습니다.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정미경 후보는 이제 분명하게 얘기한 거죠. 안철수는 단일화한다. 이거 우리 뭐 분명하게 알고 짚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못해요. 지금 할 수가 없어. 이준석 때문에 안 됐고 일단은 결렬을 시켰잖아요. 하여간 꾸준하게 단일화 논의는 이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중요해요. 안철수와의 단일화, 또 합당, 이게 이제 대통합, 정권 교체로 가는 길이거든요. 이준석이 망쳤지만, 결국 또 윤석열이 또 이게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더 좀 재밌어질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하고 안철수하고 그렇게 사이가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원만하게 또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다음 보도 또 바로 이어갑니다. 당내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정미경 후보는 이준석이 안타까우니까 조금 감싸주는 부분이 있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은 아주 신랄하게 아주 그냥 정확하게 짚어서 맥을 짚어서 깠습니다. 자, 그 소식도 바로 전해드리는데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당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토론회 결국 취소됐는데 이준석 리더십 위기다. 김재원 의원은 언행에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나섰어요. 자, 조금 더 보면 야권의 대선 유력 주자인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통화 내용 유출 및 일방적인 토론회 참석 요구, 또 특정 후보 지지 파문 등을 연일 줄줄이 쏟아내면서 각종 논란에 휩싸인 이준석이 이 갈등이 말이죠 격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준석이 사면초가 위기에 놓여 있다.
자기 발 자기가 찍은 거예요. 예. 자,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발언이 말이죠. 아주 세요. 이준석 대표가 경선 공정성을 흔드는 언행이 있었다. 이건 위법하고 잘못된 거죠. 저를 포함한 우리 당 지지자들은 과연 이준석이가 정권교체의 의지가 있는가 하는 데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김최고 의원은 제가 사실 방송국에 오기 전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통화를 해봤는데 원 전 지사가 이 대표와 통화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금방 정리된다고 말하더라. 예, 정리된대. 예. 그는 당대표가 지지율 1위 후보를 공개적으로 공격하다 못해 금방 정리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좀 믿기 어려운 이야기라면서 심하게 얘기하자면 이준석 대표는 자동 녹음되는 전화기를 사용하니까 녹음 파일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할 정도로 확인이 됐다. 분명한 얘기다 이거.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거짓말하고 있다. 뭐 녹음 안 되고 있다. 이건 거짓말이고 어떻게 유력한 대권 후보를 정리한다는 발언을 하냐. 이건 정말 해당행위 아니냐. 이렇게 오늘 뭐 방송마다 다니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일종의 경쟁 의식을 느끼는 것인지 이유를 짐작할 수 없지만 당대표가 해야 될 일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그것이 유일한 자신의 사명이자 소명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당대표 본분에 벗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예. 그 원희룡 지사도 기자들과 만나서 얘기했나 봐요. 보탠 것도 없고 뺀 것도 없다. 예. 저는 두 가지에서 충격받았다. 이준석이가 대여 투쟁 역할을 자기가 할 게 아니라고 말한 것. 그리고 특정 주자에 대해서 금방 정리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충격받았다. 자, 원 지사는 비전과 리더십, 국가 능력을 가지고 검증을 해가면서 그래서 이제 후보들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지 경선 룰이나 환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제거한다는 것은 불공정하다. 이런 것에 편승하고 있는 일부 후보들과 당내 중진들이 너무 비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자, 지금 김소연 변호사도 한마디 한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했는데, 이거는 뺍시다. 예. 김소연 변호사 얘기는, 이게 너무 세게 까면요, 언론에 나와서, 그게 국민들한테 공감을 못 받아요. 우쭈쭈 해주니까 기분 좋아서 그랬지. 이건 신튜브나 신의 한 수에서 하는 거지. 언론에 그대로 이런 게 나가면, 오히려 이준석이 동정표를 받는다고. 그건 좋지 않아요. 지금 딱 스탠스는 이뻐해주는 척 하면서 아주 그냥 세게, 뒤통수를 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냥 사퇴를 시킬 정도로 가야 된다. 이거지. 너무 심하게 깔 필요 없어요. 김재원 의원, 정미경 의원 스탠스가 딱 좋아요. 정미경 의원은 감싸 안아주는 척 하면서 귓방망이를 막 때렸고, 김재원 의원은 가리켜주는 척 하면서 또 귓방망이를 빡빡 때리고. 그래서 결국은요, 이준석이 망한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작전 실패. 그러면 누가 제일 골치 아프냐? 유승민이죠, 유승민. 유승민은요, 이준석이 내세워가지고 자기가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토론회 여러 가지로 개최하고, 그 윤석열 토론회 하면 정책이 없어. 잘 몰라. 내가 박살 내놓을 테니까 그런 쪽으로 가자. 하면서 심지어는 지방에 어느 숙소를 얻어갖고 2박 3일 동안 거기서 1박 2일 찍듯이,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예능 프로그램도 진행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희룡 지사가 이거 폭로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 후보 뽑을 것 같으면 그냥, 1박 2일에 나오는 강호동, 이런 애들 뽑아다가 대통령 시키는 게 낫죠. 얼마나 재밌어, 그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아직 준비 중에 있어요. 이제 참모진들이 정책도 만들고 비전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다 해? 좋은 참모진만 잘 쓰면 되는 거지. 문재인이 문제가 뭐냐면 지도 모르는데 참모들도 몰라.
개판 5분 전에. 그 나라가 이 꼬라지가 된 거예요. 코로나도 몰라. 예? 코로나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전문가도 아닌 것이 말이죠. 비전문가들 데려다 놓고 편향적인 인사들 데려다 놓고 꼴값 떨어서 이 나라가 이 꼴이 됐지 않습니까? 외교 문제 몰라. 그냥 반일 감정만 있어. 그러니까 한일 문제 개판 5분 전 됐잖아요.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까? 한미 관계 몰라. 완전 개판 5분 전에서 주한미군 철수까지 지금 거론되는 상황이에요. 예. 한미 군사 합동훈련 북한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네가 뭔데 하지 말라고 그래 하면서 김여정이를 쏴붙여야 되는데 찍소리 못 하잖아요. 이게 무슨 대통령이에요, 여러분들. 문재인이 제일 잘하는 건 뭐냐? 라임 옵티머스, 펀드, 아니면 비트코인,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아부 떠는 거, 이런 것만 잘하는 거예요. 이런 대통령 뽑았으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지. 그래서 대통령은요,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지켜가면서 전국에 있는, 또 해외에 나가 있더라도 정말 우리 인재들을 끌어들여서 그런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게 공간을 넓혀주고 대한민국 발전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지 대통령이 하는 거지. 대통령이 무슨 전문가보다 더 훨씬 더 많이 알고 뭐 그런 거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통령은 진짜 좋은 참모들만 쓰면 돼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전두환 대통령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고 난 뒤에 이 상당히 국가가 혼란했는데 경제 발전을 계속 해야 되고 지속시켜야 되는데 전두환 대통령은 말이죠. 경제 전문가 누구입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 딱 데려다가 딱 쓰고 또 필요한 곳곳에 뭐 사회, 안보 다 전문가들 데려다가 물론 안보는 자신이 전문가지만 데려다가 경제 발전을 유지시키고 지속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근데 그런 공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이놈의 정권 들어서 갖고 말이죠. 전두환 대통령 괴롭히고 난리치고 막 아우 그 어르신을 그 광주까지 끌고 가고 말이죠. 최근에 보도 보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혈액암에 걸리셨대요. 그래서 살이 쭉 빠지셨더라고.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예. 물론 과도 있지만 공이 저는 훨씬 더 크다고 봐요. 예. 미국도 직접 선거하는 게 아니에요. 간접 선거예요. 대한민국이 6.29 선언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국민 모두가 나서 투표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누가 만들었냐? 김대중이 만들었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이거는 전두환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그러지 않고 내가 계속 정권 유지시키겠다 땡크 밀었으면요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예? 자, 이런 대한민국 발전사의 곳곳에 위대한 선택의 순간에 위대한 결정이 있었고 그때마다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다. 예? 이승만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고 박정희 경제발전 그걸 통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그걸 잘 이어받은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인데 예?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말이죠. 심지어는 어제 그제군요. 8.15 기념식 때 김원웅이가 보수 정당에 대해서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등 다 친일파다 이러고 있는데 이준석이 거기서 박수치고 있어. 이게 당대표입니까, 여러분들? 이러니까 나라가 개판 5분 전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씩 강조드리잖아요. 언론들이 제대로 그걸 안 쓰고 있어. 지금 윤석열이 이준석 관련해서 비판하는 페이스북 글에다가 추천 하나 눌렀거든요. 이준석이 유승민과 이런 세력들과 양아치처럼 놀고 있다. 여기다가 추천 눌렀다 취소했어요. 근데 이준석이 거기에 대해서는 딱 바로 얘기했어요. 불쾌하다. 기분 나쁘다. 아니 대권 후보가 한 것도 아니고 캠프에서 실수한 건데 그건 기분 나쁘고 국민의힘 당대표인 자신을 앞에다 두고 보수 정당이 친일파라고 얘기하는 건 아가리 닥치고 이자가 대표가 아니에요. 대표가. 이런 자를 대표로 두고 있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적화의 위기에 몰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돼요. 화낼 때는 안 내고 내지 말아야 할 때 내니까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이번에 대통령 선거 이길 수 있냐 이런 걱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도 윤석열 총장 최재형 감사원장이 꿋꿋하게 버티니까 말이죠. 이준석 같은 애가 자기 발등 자기가 찍고 무너지잖아요. 예?
그래서 최고위원들도 얘기하잖아요. 이 싸움에서 승자는 윤석열이다. 윤석열만 떴다. 어떻게 보면요, 이준석이 머리가 나쁜 거야. 진짜로. 이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주 안에 끝납니다. 이번 주 안에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이제 경선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보시나? 예.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때문에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저는요, 또, 하여튼, 뉴스가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들과 또 다시, 함께 하겠습니다. 계속 가요. 짧은 뉴스로. 자, 근데 마지막에 광고 하나 해야죠. LA 양념갈비. 이게 4kg에 4kg. 1kg, 그러니까 소고기 10만원에도 1kg 뿐이 안 주는데 4kg인데 이게 뭐냐? 블랙 앵거스. 미국산 최고급 소고기. 초이스 등급. 그리고 꽃갈비 부위. 이 좌파들도 이거 신의 한 수 보고 맛있을까봐, 한번 시켜봤대요. 먹고 나서 우파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갖고. 그 정도로 맛있는 거예요. 010-7767-3701. 010-7767-3701고요. 자,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광고를 하나 할 게 있는데 여러분들 신의 한 수 단독 구성, 오메기떡, 쫄깃쫄깃, 냉동실에 넣어놨다 빼먹으면 맛있어요. 쫄깃쫄깃한데 요게 추석 선물 세트 예약을 받고 있다네요. 50개 39,000원, 40개 42,000원인데 참숯 오메기떡이에요. 엄청 맛있어요. 010-3560-5579 오랜만에 또 광고 다시 주셨는데요. 대단히 감사하고 요 두 개 여러분들 보시고 필요하시면 여러분들 주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석 선물 가격으로는 딱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좀 부담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10만원 이상 하기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 오메기떡 한번 주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고 말이죠. 또 뉴스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